저는 희생은 희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다 뺏기는 건데 이게 법이 말하는 공평이 맞을까요? 좀 진정을 하시고요. 상담자분의 기여가 그렇게 부모님에 의해서 한번 평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재산을 이제 부모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법이 1차적으로는 관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다른 상속인들의 김종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님이시죠? 네. 어떤 일로 오셨나요? 동생들이 저한테 유류분을 달라고 해서 상담받고도 찾았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어떤 분이세요? 저희 부모님이세요. 두 분 다 돌아가셨고요. 네, 상속인은 몇 분이 계시죠? 저랑 동생 2명 있습니다. 그럼 동생 두 분이 다 유류분 소송 제기하신 거예요? 네, 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돌아가신 분은 어느 분이세요? 이번에 돌아가신 분은 저희 엄마시고요. 아빠가 먼저 돌아가시고 엄마가 이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재산 분배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때는 어머니께서 단독 상속에 받는 걸로 했어요. 형제분들이 다 합의해 주신 거고요. 네, 그때 어머니가 받으신 재산을 님한테 이전을 해 주신 거고요. 네. 어떤 재산을 받으셨나요? 아파트를 한 채 받았는데 5년 전에 생전에 증여를 제가 받았어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달라고 하네요. 네. 남아있는 재산은 없나요? 있어도 예금 조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심상속 서비스 조회는 하셨고요. 네, 얼마 전에 했어요. 남아있는 재산이 있으면요, 김님이 많이 받으셨으면은 그 재산은 다른 형제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그러고도 유류분 침해가 있으면은 그분들이 김님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 상속분은 자녀가 3명이시니까요, 3분의 1인데요.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까지 청구할 수 있어서요, 6분의 1까지는 청구할 수 있고요. 이게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전에 받은 것도 다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받으신 거 팔지 않고 가지고 계신가요? 근데 2억 정도인데 만약에 금전으로 반환을 하신다면은 시가로 반환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원물 반환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원하면은 지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6분의 1을 지분을 동생 두 분에게 줘야 할 수 있는데요. 동생분들은 받은 건 없고요. 딱히 없습니다. 이 재산을 부모님이 형성할 때 김님이 기여하신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부모님을 김님만 특별히 부양을 했거나 이런 사정이 있으면은 유류분 금액을 좀 줄일 수는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6분의 1 반환하는 거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동생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제가 동생들 학교 다닐 때부터 먹이고 씻기고 키우고 도시락 싸서 학교 보냈는데 제가 아니었으면 부모님 이렇게까지 돈 못 벌어주셨을 거예요. 뻘이 하셨나요? 네, 부모님 계속 맞벌이 하시느라 집에 계시는 시간이 없어서 동생들이 그냥 한평생 제가 다 키웠어요, 변호사님. 유류분을 줄일 수 있는 거는 동생분들이 받은 게 있으면은 그만큼은 빼고 유류분 청구를 하는 거고요. 상속 재산이 남아 있으면 이제 그거는 또 받을 수 있으니까 유류분에서 빠집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동생분들은 받은 게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상속 재산도 별로 남아 있는 게 없으면요, 그걸로는 이제 뺄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여분을 주장을 하셔가지고 유류분 금액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생들 뒷바라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기여분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사실 동생분들을 뒷바라지를 했다는 거는 동생분들에게 도움을 준 거긴 하지만 부모님이 이제 1차적인 부양 의무를 부담하시는데 동생들을 본인이 잘 돌보면서 부모님의 부양 의무를 덜어드린 거죠. 그래서 두 분이 맞벌이를 하면서 이렇게 재산을 형성하실 수 있었다면은 지금 우리 유류분에서 기여분이 명시적으로는 인정이 안 되지만 지금까지도 판례가
특별한 기여에 대한 대가로 재산을 받은 거면은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빠질 수 있다, 특별수익에서 빠질 수 있다라는 판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뺄 수는 없을 거예요.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을 입증을 해서 유류분 금액을 줄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이 가족 간의 일이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인과관계도 입증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동생분들을 그렇게 특별히 키우고 뒷바라지하고 부모님 대신해서 그렇게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으실 거고요. 만약에 이게 소송이 제기가 되면 상대방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러면 상담자분의 공로와 기여 부분을 상대방들은 되게 축소하려고 할 거고 우리가 입증하는 거는 쉽지 않아서요. 사실 그때 어떤 기록들이 있으면 좋은데 기록도 별로 없을 거고요. 주변 사람들의 어떤 사실 확인서나 이런 거 통해서 좀 해봐야 되는데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집안일하고 동생들 키워준 거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그걸 입증을 하죠? 말씀드린 대로 사실 그게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어서요. 근데 법관의 입장에서는 주장만 갖고서는 인정을 해줄 수는 없거든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지 그걸 보고서는, 특히나 또 소송은 대립 당사자 간의 각자의 주장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부인할 수도 있고요. 상담자분의 공로를 축소하려고 할 거고요. 그랬을 때 결국에 법관은 객관적인 증거로밖에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일하시고 동생들 돌봐주시고 이런 부분은요, 주변 친척분들 사실 확인서 이런 거 제출하는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친척분들 중에서도 그 객관적인 입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분들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좀 쉽지 않은 소송이 될 거고요. 동생분들이 지금 유류분 요구하시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까 12억 정도 부동산이 한다고 하면은 6분의 1이니까 2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기준으로 삼아서요. 여력이 되시면은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송으로 가면은 좀 쉽지 않고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저는 희생은 희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다 뺏기는 건데 이게 법이 말하는 공평이 맞을까요? 좀 진정을 하시고요. 상담자분의 기여가 그렇게 부모님에 의해서 한번 평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재산을 이제 부모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법이 1차적으로는 관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에 대한 기대도 우리나라는 좀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요. 법정 상속뿐이 아니라 법정 상속분의 절반만큼은 유류분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님의 그런 가족에 대한 헌신이 아예 무효인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재산을 받으신 부분에서 일부는 동생들에게 줘야 되는 게 우리나라 유류분 제도의 취지이고요. 그래서 동생분들이랑 좀 적당한 금원에서 협의를 하시던지, 만약에 현금으로 주시는 게 좀 부담이 되시면요, 지분을 일부라도 주시는 걸로 잘 협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에는요, 부모님이 상속인 중에 한 명에게 본인의 모든 재산을 생전증여로 이전했을 때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재산을 받은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좀 나눠달라, 유류분 청구를 하겠다, 이런 사안에서 유류분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왕왕 발생을 하는데요. 이렇게 유류분 청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자세히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더 스마트의 상속전문 변호사 김동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